잘못된 수면 때문에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6시간도 안 되는 잠을 일주일만 자도 당뇨병 전 단계 혈당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식사 하나가 다음 날 아침 혈압을 20포인트나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릎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식단과 비싼 영양제, 복잡한 공식이나 단위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생활 리듬만 바로잡으며 잠, 먹는 시간, 그리고 쉬운 운동까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키시면 5년 후, 10년 후 확실히 다른 건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건강의 핵심을 깨달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외래에서 수만 명의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하세요. 뭐가 몸에 좋다더라는 정보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오메가3가 좋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마그네슘을 챙겨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 이런 영양제 7개, 8개씩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정작 잠은 언제 자는지,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면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어떤 분은 밤 9시에 저녁을 드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무리하게 운동하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널뛰고 계시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어제도 68세 정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온갖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패턴이었어요. 오후 3시에 점심을 드시고 밤 11시에 저녁을 드시고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오전 10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3시간씩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좋은 정보는 많이 아는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을 드셔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인 74세 김종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에 관한 책도 10권 넘게 읽었고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도 매일 찾아보는데 왜 몸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알고 보니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보는 많은데 정작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했어요. 제가 의사로서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걸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고 운동을 적당히 꾸준히 해요.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어려운 계산 없이 쉬운 말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확인한 정말 효과 있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면 문제의 심각성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휴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수면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둘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늦게 아물어요. 셋째, 심장 건강이 흔들립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심장병 위험이 48%나 증가해요.
더 심각한 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 전 단계로 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일주일만 자도 당뇨병 전 단계 혈당 수치가 나와요.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수면이 자주 끊어지면 다음날 사고 위험이 30% 이상 커지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운전하실 때 정말 위험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최영수님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 9시에 맥주 한 캔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8시 반에 하시고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해주지만 3시간 후부터는 각성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였어요. 그리고 늦은 식사 때문에 소화기관이 밤에도 일해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였고요. 다음은 식사 패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늦은 저녁 식사, 야식, 그리고 달달한 음료들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어요. 특히 주스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이 문제예요. 이런 음료들은 식후 혈당을 순식간에 140, 150까지 올렸다가 3시간 후에 70, 80으로 뚝 떨어뜨려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다시 당분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단 것이 당기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늘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65세 이미숙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저녁 8시 반에 식사하시고 9시에 과일 주스 한 잔, 10시에 간식으로 떡이나 과자를 드시고 10시 반에 우유 한 잔 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1시에 주무시려고 하니까 속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숙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녁이 또 늦어진다고요.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더 문제는 야식이에요. 밤 10시 이후에 먹는 음식은 거의 다 지방으로 저장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밤에는 저장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살이 더 잘 쪄요.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오해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숨이 턱까지 차는 운동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한 운동은 무릎과 허리를 망치고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꾸준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만 주고 실제 건강 효과는 별로 없어요. 63세 박철민님은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하려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런닝머신을 시속 8km로 1시간씩 뛰시다가 무릎 인대를 다치신 거죠. 그 후로 운동은 아예 포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철민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운동 강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70세 장기호님은 매일 산을 올라가세요. 그런데 올라갈 때 숨이 너무 차서 말도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요. 운동 부족도 문제지만 과도한 운동도 문제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몸의 수리 시간입니다. 밤에 깊이 자면 뇌가 스스로 쓰레기를 씻어내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뇌 청소 시간이에요.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요. 이게 치매의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밤에 깊이 자면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훑고 지나가면서 이런 독소들을 씻어내요. 마치 식기세척기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요. 이 시간 동안 낮에 쌓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기억이 정리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키 크는 호르몬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성인에게는 회복 호르몬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시간에 깊이 자야 근육이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돼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늦게 아무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혈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가라앉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우리 몸의 혈당은 보통 90 정도를 유지해요. 식사 후에는 120에서 1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2시간 안에 다시 90대로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180, 200까지 급격히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이 급하게 많이 나오면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90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70, 8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또 당분을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식후에 단 것이 당기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20분 만에 160, 180까지 급격히 올라가요.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130, 140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이건 채소의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도 급하게 나오지 않고 몸에 부담이 덜해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아침에는 대사가 활발하고 밤에는 저장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고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돼요. 말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강도를 의학적으로는 존이라고 해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인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말은 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로 기억하세요. 이 강도가 왜 좋으냐면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는 강도거든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너무 강하면 당분만 태우고 지방은 안 태워요. 좋은 이 강도에서 30분 이상 운동해야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강도가 세포 안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향상되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고 지구력이 좋아져요. 더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에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관이 탄력적으로 변해요.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해요.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도 증가해요. 이게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치매 위험도 낮은 거예요. 복잡한 심박수 공식이나 계산기 필요 없어요. 그냥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면 딱 맞습니다.
이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씩 3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게 운동 시작 20분 후부터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까? 69세 박순자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어요. 밤에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어요. 혈당도 120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복부 둘레도 90cm를 넘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패턴이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에 아침 식사, 오후 2시에 점심, 저녁 8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9시에 과일 하나, 9시 반에 견과류, 10시에 우유 한 잔, 10시 반에 야식으로 라면이나 빵을 드시고 11시 반에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박순자님께 3가지를 권해드렸어요. 첫째, 저녁을 7시 이전에 마치고 그 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둘째, 야식과 밤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했어요. 셋째, 식사할 때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량을 조금 늘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라고 했어요.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라고 했죠. 4주 후에 오셨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8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밤중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고 아침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바지 허리가 한 치수 넉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105로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박순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다이어트나 운동 프로그램 없이 그냥 먹는 시간과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잠을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신 박순자님은 아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복부 둘레도 85cm로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숙면을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61세 김영호님은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혈압이 자꾸 올라간다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평상시 혈압이 1만 5,090 정도였는데 가끔씩 16만 100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호님의 운동 이력을 들어보니 젊었을 때 축구를 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무릎이 아플까봐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운동하면 3시간씩 해야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김영호님께는 말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로 빠르게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5분까지 늘리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5번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 근처 공원에서 하시면 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거였어요. 내리막길은 피하고 평지에서만 걷고 신발은 쿠션이 좋은 걸로 신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기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 2주 동안은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도 예전보다 덜 헐떡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6주 후에 오신 김영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계단 오를 때 덜 헐떡이고 혈압 기록이 안정되었어요. 1만 4,085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10분 안에 잠든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신 건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걷기를 하니까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더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김영호 님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요. 특히 무릎에 무리가 전혀 안 가면서도 체력이 늘어나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67세 정혜숙 님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못 자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생활 패턴이 엉망이었어요. 밤 12시에 저녁을 드시고 새벽 1시에 주무시고 오전 9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낮잠을 2시간씩 주무시더라고요. 완전히 생체 시계가 엉망인 상태였어요. 정혜숙님께는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녁은 6시에 마치고 밤 10시 30분에 주무시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낮잠은 절대 금지했어요. 처음 일주일이 정말 힘드셨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고 낮에는 졸려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시간을 지켜서 생활하시라고 했어요.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 졸음이 덜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낮에 집중력이 좋아져서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정혜숙 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규칙적이니까 마음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목표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고 기상시간과 취침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시는데 그러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요. 가장 중요한 건 취침 4시간 전에는 식사와 술을 마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7시 전에 드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소화기관이 일을 하고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알코올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잠 오라고 술을 한 잔씩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소들이 새벽에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자꾸 깨게 만들어요. 잠자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의 밝은 화면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와요. 가능하면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방 환경도 중요해요.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해 주시고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소음도 차단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뇌에 각인시키세요. 만약 밤에 자주 깨신다면 저녁 식사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복잡한 생각은 머리에서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두 번째는 먹는 시간과 방법으로 혈당을 다스리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일정한 시간에 나오도록 훈련되거든요. 한 끼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달걀, 두부, 고기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면을 드세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에 코팅을 해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밥은 평소보다 숟가락 한두 번 정도 뒤로 미루시면 돼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순서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이면 더 좋고요. 달달한 음료나 주스, 과자 같은 간식은 식사 끝에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가능하면 건너뛰세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사이다, 콜라, 과일 주스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과일은 혈당을 빨리 올려요. 과일을 드시려면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드세요.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정말 배가 고프시면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 조금만 드시고요. 아침 식사는 꼭 배가 고플 때 드세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전날 저녁을 일찍 드시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져요. 아침 첫 끼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속이 편해요. 달걀이나 요거트, 두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빨리 올라가요. 세 번째는 운동하며 무릎과 허리를 아끼면서 꾸준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강도는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입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예요. 이게 존 이 강도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박수 측정기나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의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게 20분 후부터이니까 최소 30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종류는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아요.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부상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내 자전거나 수중 보행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내리막길이나 계단은 피하시고 평지 위주로 하세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의 3배 정도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평지에서 걷는 게 안전해요. 수영장이 있으시면 물속에서 걷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안 가면서도 저항 때문에 운동 효과는 더 커요. 물속에서 30분 걸으면 땅에서 40분 걷는 효과가 있어요. 빈도는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정도가 좋아요. 가능하면 매일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걸러 하나씩 하시다가 점차 늘려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돌리고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갑자기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있어요. 운동 끝나기 전 2분에서 5분만 살짝 속도를 올렸다가 마무리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에 맞게 하세요. 운동 후에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정리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근육이 경직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10시 30분에 자고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하셨으면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3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그 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술도 완전히 끊으세요.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3일만 지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내일부터 저녁 식사 전에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설거지나 집안 정리를 하면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말은 되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로 걷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3일 후에는 25분, 일주일 후에는 30분으로 늘리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마치시나요? 오늘부터 저녁 7시 이전 마치기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잠과 속 편안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더욱 기대가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들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잠입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취침 4시간 전에는 식사와 술을 끝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먹는 시간과 순서입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그리고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세 번째, 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말은 되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로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복잡한 영양제나 비싼 운동기구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 리듬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 하루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늦게 자거나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해야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세요.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당뇨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통풍,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간격이나 운동 강도를 조정하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을 바꾸면 약 복용 시간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이 영상은 건강 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래요.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잠, 먹는 시간, 쉬운 운동.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